메말라버린 강. 강인지 사막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주민은 한숨뿐인데요. กินเขาไม่ปล่อยเขื่อนก็แปลว่าน้ำก็ไม่มี 여기는 태국인데 갑자기 중국? 강이 마른 게 중국 때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사실 지금 중국은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과 이 강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이곳은 동남아의 젖줄이라고도 불리는 메콩강입니다. 메콩강은 티베트에서 시작해 중국과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치는 약 4,020km에 달하는 긴 강인데요. 여기서 고기를 잡고 강물로 농사를 짓는 동남아 사람들만 7천만 명이 넘죠. 그런데 중국이 1996년부터 메콩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도 8월까지 중국 땅에 건설된 댐이 12개나 되는데요. 현재 댐 안에는 약 470억 톤의 물이 흐르지도 못한 채 저장되어 있을 거로 추정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중하류에 있는 동남아 나라들의 강은 점점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앞으로 무려 11개나 되는 댐을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죠.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중국이 왜 이렇게 댐 건설에 열을 올리냐 하면요, 사실 중국은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전 세계 20%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수자원은 6~7% 정도밖에 없어서 대륙 전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조달하는 게 중국의 오랜 고민이었거든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비교적 물이 많은 남쪽의 양쯔강 물줄기를 북쪽에 있는 황허강으로 보내는 남수북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자국 영토에 흐르는 메콩강의 물줄기까지 가둬 최대한 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댐 건설로 강 하류에 있는 국가들의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첫 번째로는 어류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지금 받고 있고, 두 번째는 기류에 물 공급이 안 돼서 옛날에는 3모작까지 할 수 있었는데 1모작이나 2모작밖에 못한다. 세 번째는 원래는 주기적으로 좀 범람을 하면서 영양분들을 농지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범람 현상이 없어졌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내 나라가 강 하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건가 싶은데요.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강 하류 국가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중국은 란창 메콩강 협의체를 만들어서 메콩강 사업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죠.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는 강대국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국력의 차이가 크고 경제적으로 여러 사정이 얽혀있기도 하거든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메콩강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중국 사람들은 역으로 하류 지역의 가뭄 해소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상당히 많은 인프라 개발 사업들이 중국 자본의 서포트를 받아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과 갈등 중인 미국도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적인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 뭔가 답답하기만 한데, 안타까운 건 해결책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이 중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아프리카는 이집트 문명을 꽃피우게 한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의 발원지 중 한 곳인 청나일강의 시작은 에티오피아인데요. 수단을 가로질러 이집트까지 흐르는 강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강 상류에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지으면서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와 갈등을 빚고 있죠. 중동의 이라크와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튀르키예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댐을 짓고 수자원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하류에 위치한 이라크는 물을 막으면 무역을 금지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렇게 강의 어디를 영토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일방적인 관계가 대부분이지만 주고받을 게 있다면 협상의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미국과 멕시코의 물 협약입니다. 두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중 국경 지역 강을 두고 1944년에 서로 약속을 했는데요. 두 개의 강에서 서로 일정한 양의 물을 흘려 보내주기로 한 겁니다. 멕시코는 매년 리오그란데 강 물 중 4억 3천만 세제곱미터가량을 미국으로, 미국은 콜로라도 강에서 19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멕시코로 보내주기로 했죠. 그런데 이 협약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2020년 멕시코의 강수량이 평소의 30%밖에 되지 않아 물 빚이 4억 세제곱미터가량이 쌓인 겁니다. 이건 약 4억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해요. 미국은 빨리 물을 보내라고 난리고, 농업용수를 사수해야 하는 멕시코 농민들은 댐을 점거하면서 무력 충돌까지도 불사했죠. 멕시코의 물빚 사태는 미국이 유예 기간을 주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보긴 했지만, 앞으로 서로가 물을 제때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추가 충돌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물로 인한 국가 간의 갈등이 최근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가속화된 기후변화와 자원 확보에 대한 위기감이 국가 간 긴장을 높이고 있는 건데요.
그 나라 영토 안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개발 행위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으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국가 간의 힘이 균등한 경우에는 얘기가 될 수가 있으나 힘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각 나라의 그 이익이 가장 최우선 되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물을 지키기 위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OECD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40억 명가량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 부족 인구,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와 수자원을 둘러싼 안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도 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허이나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림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